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해외 단기 선교 30주년이라는 또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한국 해외 선교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일을 전망해보고자 저희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에서 집중 토론회 한국 해외 단기선교 30년 그 회고와 전망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각 선교단체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지역교회 목사님 이런 토론해 주실 귀한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백운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현철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백운교회 섬기고 있고요. 단기선교의 전문가는 저는 아닌데 지역교회 입장에서 함께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기쁨으로 왔습니다. 한 40번 정도 넘게 단기선교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평범한 보통의 목사님들보다는 경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저는 단기선교를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민과정,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쪽에는 오랫동안 또 선교왕국 운동으로 또 현재는 미션 파트너스 대표로 섬기시면서 또 청년 선교 동원 운동을 해오고 계신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철호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선교왕국에서 청년 선교 동원했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일깨우는 그런 미션 파트너 사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를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포럼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단기 선교 스쿨도 운영하고 그런 일들 우리가 한 10여 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또 한 분, 현재 GP 소속으로 태국 코랏 지역, 태국 동북부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교회 개척과 또 현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해오고 계신 윤재현 선교사님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국 동북부 지역 코랏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윤재연 선교사입니다. 저는 30년 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를 배우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요. 네, 이 시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 또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외 단기 선교 30년 그 회고와 전망 집중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07년 평양 대붕 이후에 한국 교회가 중국과 제주도 등지로 장기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또 이에 따라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작지 않은 그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해온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모습의 어떤 집중적인 전략적인 이런 해외 단기 선교의 역사는 불과 약 30년 정도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이제 그런 규모나 성과 면에서는 굉장히 큰 진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국교회 단기 선교 역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단기 선교 역사를 30년 정도를 이제 최근의 선교 역사를 끊어보자고 하자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 30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90년대 이전에 결정적인 단기 선교가 많아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있었다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경제성장이죠. 80년대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 15%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높은 이런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하나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맞물려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80년대 또 7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 정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1988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네.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에서 이 자유화 조치가 되어지면서 단기 선교,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단기 선교도 많아지게 되었죠.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가 활발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철저하게 오히려 지역교회 중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교단체 중심으로 CCC, 뭐 YM, OM, 뭐 UBF, 조이 선교회, 여러 선교회들, 많은 선교단체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또 선교에 관련된 책자도 소개되고, 또 안내가 되고, 뭐 이러면서 90년대가 지나갔고, 이러한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지역교회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를 제일 많이 했던 때가 2000년대가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웬만한 교회 규모의 청년부의 여름 사역의 단기 선교가 꼭 있고 하나의 트렌드처럼, 문화처럼 네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10년도 정도 지나서면서부터 이른바 소위 성찰과 반성의 시대가 된 것 아닐까. 단기 선교가 많아졌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문제는 없나? 뭐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러다가 2020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자발적으로 단기 선교를 멈춰야 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 선교를 다시 비자발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뭐 이런 어떤 역사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단기 선교가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언뜻 저희가 이래저래 언론이나 또 교회 발표들을 들어도 꽤 많이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지난 30년 동안 이게 얼마나 몇 명이나 나갔을까요?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네, 뭐 지금 우리 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대충 뭐 네. 10만 명 나갔다, 뭐 20만 명 나갔다 해서 지난번 어떤 한 모임에서 한 분이 단기 선교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지난 뭐 20년 동안 10만 명 내지 20만 명 나갔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논문으로서 통계가 정확하려면 10만 명 내지 11만 명 나갔습니다. 그러면 통계가 정확한데 10만 명인지 20만 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통계 내기 쉽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지역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처음 할 거는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88 올림픽 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그런 배경에서 그때 OM이 한국에 왔습니다. OM 배가 한국에 88년 뭐 전으로 왔거든요. 예. 이제 OM이 이제 단기 선교 위주로 하는 그런 단체였고, 서서히 또 1988년부터 시작된 선교한국 대회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선교단체에서 선교 헌신자들이 자기가 결정한 나라를 미리 한번 가보는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가 뭐랄까요, 헌신자들의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전 단계, 그런 준비 단계로 선교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선교 동원회 혹은 선교 참여의 한 부분으로 전이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0년쯤에 가서 전으로 약간 성찰의 시기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됐던 이제 계기가 2007년 아프간 사건입니다. 2007년 아프간 사건으로 교회가 단기 선교 팀이었죠, 그 팀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단기 선교에서 좀 뒤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한국 교회가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단기 선교도 지금 조금 주춤한 편이 있었지만, 그러나 코로나 전에 그래도 지역교회 입장에서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 이런 거 빼놓고 직접 선교에 참여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통로가 단기 선교 여행 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접 선교를 이전에는 그냥 선교사 보내기만 했는데 직접 가서 현장을 경험하고 선교를 몸으로 느끼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분명히 또 단기 선교 무용론 같은 주장도 분명히 한국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와서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은 수가 나갔고, 그런데 자, 과연 이 단기 선교가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자리에 현재 이제 선교사님, 또 선교단체, 또 지역 교회 목사님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셨는데요. 각각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태국 선교지 연결해서 한번 선교사님 의견 한번 먼저 들어보죠. 윤재현 선교사님, 어떻게 네. 이런 단기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가 도움이 됐습니까? 선교지에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 선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나 부작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단기 선교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교회가 선교지에 대한 이해나 또 선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교사 입장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통로가 또 단기 선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가 선교 현지의 사역에 있어서 또 좋은 그런 결과도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지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대부분 많은 전도 행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또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경우로 했을 때는 단기 선교가 짧은 시간 안에 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효과적인 방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공연 사역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학교들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류의 영향을 받았긴 한데 지금은 이제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한국의 문화나 또 한국의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단기 선교팀들을 또 적극적으로 이 현지 학교들이 또 받아들여서요. 학교 수업이나 전체 학교 이제 모든 행사들을 중단한 채 단기 선교 공연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장의 재량으로 하루에 학교 전체가 다 단기 선교팀 공연을 보도록 하는 일들. 그래서 하루에 보통 4,000명에서 5,000명 학생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 이러한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단기 선교가 아주 유익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국 그 북동부 지역, 또 코라시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된 한 지역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진행됐다면, 분명히 어떤, 좋은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역 교회는 어떤가요, 목사님? 교회 입장에서 단기 선교 매우 유익했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되어지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참가자들의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선교는 참 좋은 선교 훈련이기 이전에 제자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를 세워가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다. 실제로 경험상 그런 기회가 되고요. 물론 전제는 제대로 준비했을 때라는 전제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 과정과 훈련을 마치고 현장에서도 성실하게 사역을 했다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참가한 이들의 영적 성장은 매우 높더라. 현장 교회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유익은 교회가 선교적으로 변화되는데, 체질이 바뀌는데 단기 선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전제가요,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보통 평범한 교회는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교회가 조금이라도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참여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단기 선교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비단 한 가지 예로 백운교회 이야기를 들면 재작년에 백운교회에서 몇 분의 권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베트남 지역에 운물을 또 파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를 단 선교까지도 아니고 방문하는 그런 어떤 짧은 선교 일정을 다녀오신 권사님께서 돌아오실 때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70세가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연금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난 이제 가면 할 거다. 그러면서 선교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간증하시고 돌아와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선교 헌금을 하고 예. 그러니까 단기 선교가 그분의 삶에 그런 변화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깃발을 꽂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정 기간에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선교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들이 간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갔다 와서 제대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현장과 소위 소통하는,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결정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짧게 한 가지만 더 교회의 유익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뭐 외람 때지만 조금의 경험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느끼는 애로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 참 좋은 선교사님은 제대로 후원해주는 교회를 못 만나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꾸로 선교를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선교사님과의 또 이런 협업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서 단기 선교는 검증된 그런 어떤 장기 선교사를 발굴해내고 교회 입장에서는 또 파송해낼 수 있는 후보자를 오히려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저는 매우 그런 좋은 통로가 아닐까. 네네. 뭐 실제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지금은 시국에 장기 선교사로 이미 헌신을 한 지가 14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걸 보면 많은 또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 가야 할 것도 있겠지만 유익이 매우 크다라고 교회 입장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교 동원, 뭐 선교 운동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네, 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 100이면 100 중에 단기 선교 안 갔다 온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경우가 단기 선교가 장기 선교사로 가는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이미 선교에 헌신했는데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걸 견고히 하고 또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제가 보는 다른 각도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단기 선교가 교회 안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확산되는 면은 굉장히 좋았는데 일반화되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실제 선교사로 넘어오는 퍼센테이지가 초창기보다 훨씬 이제 작아졌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물론 일단 단기 선교 간 사람들 자체가 선교사로 거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는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장기 선교사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가 굉장히 뭐랄까 일반화되면서 일반 성도들끼리 선교의 그 단기 선교 자체가 선교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아까 말씀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단기 선교 일주일 가는 것 자체를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서만 머무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실제 최근에는 단기 선교 간 사람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장기 선교 혹은 계속되는 선교로 연결될 것인가 그런 동원의 차원에서 볼 때는 가면 갈수록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 또 현장 목회 현장 그리고 이제 선교 동원하는 이제 단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의견을 들어봤지만
하나 들으면서 느낀 것은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서 또 여러 입장, 여러 기관, 여러 사람들을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좀 발견할 수가 있어서 감사했고요. 한국 단기 선교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교회와 여러 선교 단체들의 성장에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이 적지 않게 역할을 했구나,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한국 해외 단기 선교 30년 회과 전망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 선교가 지나왔던 단기 선교가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네.